만약 당신 인생 최악의 날이 저주가 아니라 암호화된 메시지라면 어떻겠습니까? 99%의 사람들이 해독에 실패하는 메시지 말입니다. 그들은 고통에 압도되어 절망하고 스스로를 희생자라 칭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해독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암호를 해독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마지막 비밀, 아모르 파티의 문을 열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명을 공격적인 전략으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경을 지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상 끝에 다다르면 당신은 어떤 위기든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적어보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시간 뒤에도 그것이 여전히 같은 힘을 가질지 우리 함께 확인해 봅시다. 현대 남성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끊임없는 경쟁,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인간관계의 파탄, 재정적인 위기. 외부의 사건 하나하나가 당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당신은 마치 조종석에 앉았지만 조종관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긴 조종사와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운영체제가 2020년대의 혼돈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날에 그런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다릅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현실을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힘을 길러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낡은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멘탈을 위한 최고 성능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제 구식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할 수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진실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힘의 시작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타인의 평가, 경제 상황, 심지어 날씨 같은 것들에 자신의 감정적 안녕을 저당 잡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바꾸려 애쓰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약자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전장을 바꿉니다. 그는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싸웁니다. 유일하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바로 자신의 반응과 판단입니다.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노예에서 당신 운명의 주인으로 거듭납니다. 통제의 환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제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날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해석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건 자체는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나는 실패자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와 같은 파멸적인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 해석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해석의 과정에 개입하라고 가르칩니다. 사건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 의식적인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틈 안에서
당신은 자동적인 감정의 희생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주인이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나를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유약한 서사입니다. 이제 그 서사를 다시 쓸 시간입니다. 이제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무기, 아모르 파티를 소개합니다.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체념이나 수동적인 수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마인드셋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단순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마치 당신이 직접 그 일을 선택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당신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설계한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겠습니까? 갑작스러운 해고는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찾을 용기를 주기 위한 시련입니다. 고통스러운 이별은 당신이 더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당신을 희생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당신 삶의 모든 순간을 계획한 창조주의 자리에 앉힙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제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 디딤돌이 됩니다. 아모르 파티는 감정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가장 냉철하게 직시하는 방법입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저항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며 한탄하고 분노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상황을 개선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스토아적 현자는 다릅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즉시 필연적인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단 하나의 질문에 집중합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과거에 대한 저항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되찾게 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은 현실과 싸우는 무의미한 전쟁을 멈추고 그 힘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리라는 가장 실용적인 명령입니다. 이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은 부정적 시각화 피리 메디타치오 마로룸입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정신적 예방 접종입니다. 매일 아침 몇 분간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망신을 당하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는 모습,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모습까지. 이것은 불안을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은 잠재적인 불행에 미리 익숙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과 혼란은 줄어들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이 확보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상치 못한 불행의 일격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가상 전투에서 승리한 베테랑 전사와 같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장애물을 길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은 당신의 미덕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의 장애물은 행동을 발전시킨다. 길을 가로막는 것이 길이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당한 비판을 받았을 때 그것은 당신의 인내심을 단련할 기회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지혜를 발휘할 기회입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용서와 품위를 보여줄 기회입니다. 최악의 날은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날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강점을 가진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모든 장애물은 당신의 캐릭터를 조각하는 끌과 망치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피하는 대신 기꺼이 맞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용적인 도구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문제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더 뷰 프롬 어버브입니다. 당신이 우주를 유영하는 존재가 되어 지구를, 그리고 그 위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작은 점 같은 당신을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던 그 문제,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소하게 느껴집니까? 이 광대한 우주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고통은 한 점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이 훈련은 당신의 에고를 축소시키고 문제의 실제 크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감정의 폭풍에서 벗어나 고요한 이성의 눈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문제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모르 파티의 핵심은 선택의 힘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족, 재산, 심지어 이름까지도. 하지만 나치조차 빼앗을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어진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였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자유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켰고 살아남았습니다. 당신 인생 최악의 날,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선택권이 남아 있습니다.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증오를 선택할 것인가? 이해를 선택할 것인가? 스스로를 희생자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영웅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이야말로 평범한 남자와 위대한 남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안에 당신의 모든 힘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스토아 철학이 감정을 억제하고 로봇처럼 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끌 때 발생합니다. 스토아적 실천은 이러한 파괴적인 감정들, 패션스를 건전한 감정들, 으파테이아이로 대체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신중함으로, 비이성적인 욕망은 합리적인 바람으로, 파괴적인 쾌락은 순수한 기쁨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조각배가 아니라 어떤 파도 속에서도 항로를 유지하는 능숙한 항해사가 됩니다. 감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최악의 날은 당신의 가치관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해왔는지 그 진실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렇다면 작은 불편함에도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렇다면 사소한 비판에도 자존감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 지혜, 절제, 정의와 같은 내면의 미덕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면 어떤 외부 상황도 당신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경은 당신이 그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악의 날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 누구인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서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핵심을 재정의하고
더 단단한 기반 위에 당신의 정체성을 세울 기회입니다.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훈련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상 속의 작은 짜증들, 예를 들어 교통체증, 무례한 사람, 계획의 차질 같은 것들부터 아모르 파티를 적용해 보십시오. 이 교통체증은 내게 인내심을 가르치기 위해 일어났다. 이 무례한 사람은 내게 평정심을 훈련할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훈련들이 쌓여 당신의 정신적 근육은 강해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점차 더 큰 무게, 즉 인생의 진짜 위기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정신력을 찾으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평온한 시기에 꾸준히 자신을 단련합니다. 당신의 일상은 당신의 정신을 위한 체육관입니다. 이 모든 훈련의 목적은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쟁, 질병, 경제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어떤 혼란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 마음속에 고유한 성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요새는 이성과 원칙이라는 견고한 벽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이 요새 안에서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이 내면의 요새만큼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약속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이 요새를 가진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부유하고 강력합니다. 최악의 나를 무기로 바꾼다는 것은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변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경험은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공감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을 실패하게 했던 실수는 미래의 성공을 위한 가장 값진 교훈이 됩니다. 모든 상처는 당신을 더 현명하고, 더 강하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개념처럼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검을 단련시킨 담금질의 흔적이며 당신의 독특한 가치를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아모르 파티의 관점에서 보면 운이 좋다 또는 운이 나쁘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재료입니다. 성공은 당신의 지혜를 시험하는 기회이고 실패는 당신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기회입니다. 칭찬은 당신의 겸손을 시험하고 비난은 당신의 관대함을 시험합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당신은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더 이상 성공이나 실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오직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당신의 미덕을 발휘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당신은 이기거나 지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 순간 최고의 당신이 되는 게임을 할 뿐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인정. 이러한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무관심해지는 훈련입니다. 최악의 날은 당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기회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깨닫고 관계를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모르파티는 이 고통스러운 교훈을 미리 배우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 당신의 건강, 당신의 가족, 심지어 숨 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감사는 불행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앞으로 당신의 삶에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슬픔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좌절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적 현자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을 관찰합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의 샘플을 관찰하듯이 지금 내 몸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눈물이 나려고 하네. 흥미롭군. 그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관찰하는 의식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분리를 통해 그는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최악의 날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고통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그들 역시 당신이 겪는 것과 같거나 더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인류라는 거대한 공동체와 연결시켜주는 끈입니다. 당신의 시련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을 더 겸손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류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이며 당신의 투쟁은 그 이야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한 페이지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행복, 해피네스는 신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신 유다이모니아, 의다이모니아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버전인 자신으로 살아가는 상태, 즉 덕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최악의 날은 행복을 앗아갈 수 있지만 유다이모니아를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날은 유다이모니아를 실현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당신은 역경 속에서 용감하고 혼돈 속에서 지혜롭고 불의 속에서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순간적인 감정인 행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품격이 될 때 당신은 외부 세계의 변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행동에 있습니다. 결국 최악의 날을 무기로 바꾼다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는 스토아 철학의 또 다른 핵심 원칙과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 상기하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날이 닥쳤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 문제가 여전히 중요할까? 이 질문은 대부분의 문제들을 하찮게 만듭니다.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관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 용기, 성장, 그리고 의미 있는 기여. 당신의 최악의 날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엄격하고 자비로운 스승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최악의 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당신의 부정적인 해석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이 환상을 깨부수는 망치입니다. 당신은 운명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당신이 직접 선택한 것처럼 사랑하고 활용합니다. 모든 장애물은 당신의 미덕을 훈련시키는 도구이며 모든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며 당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외부의 혼돈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날을 당신의 절대 무기로 바꾸는 방법의 완전한 청사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정신적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악의 날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당신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라고 부르는 것을 당신은 이제부터 기회라고 부를 것입니다. 독은 해독제이며 장애물은 곧 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피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힘으로 소화하고 흡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1%의 남성만이 이해하는 힘의 연금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그 단 한 번의 의지적 행위가 바로 진정한 자유이자 절대적인 힘입니다. 이 지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당신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저 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힘을 깨우는 데 투자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의 1% 마인드셋에 공명했다면 구독을 누르고 강함을 선택하는 소수의 커뮤니티에 합류하십시오. 당신의 성장이 곧 우리의 성장입니다. 이제 처음에 남겼던 당신의 댓글로 돌아가 보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적었던 그것, 지금도 여전히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변했는지 댓글로 당신의 변화를 공유해 주십시오.